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부품을 하나 또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환할 부품은 스템입니다. 스템이 뭔지 아시죠? 자세한 얘기는 지금 설명을 계속 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스템을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뒷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세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세가 어떻게 안 좋냐? 어떤 자세가 안 좋은 자세냐? 그거는 아주 쉽게 말을 하자면 슈퍼맨이 되는 자세입니다. 허리는 많이 숙여지고 손은 앞으로 쭉 뻗어지고 이런 자세가 되면 굉장히 몸이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혹은 그 이상 타다 보면은 이건 도저히 불편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자전거 부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자세를 최적화 해주시면 그런 통증을 100%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몸의 통증을 완화해 갈 수 있고 편안한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 교환 중에 이번 시간에는 스템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하는 스템은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슈퍼맨이 된 자세를 이제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나의 이 핸들바가 좀 뒤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세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템을 기존 자전거에 달려있는 스템보다 좀 더 짧은 스템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교환해주는 것입니다. 스템을 교환해줄 때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구도 이런 육각 렌치 하나만 있으면 교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거 4mm짜리 렌치인데 요걸로 교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환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왜 스템을 교환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세가 불편해서 뒷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증상이 살짝 있어가지고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바꿔줘야 되겠다. 자세가 어떻게 불편하냐 하면 너무 핸들이 내 몸에서부터 멀어가지고 자세가 너무 슈퍼맨처럼 된다. 그래서 자전거 핸들바를 내 몸 쪽으로 좀 더 당겨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스템을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스템은 보면 되게 작아지고 재보면 80mm짜리 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80mm짜리 스템을 오늘 이제 교환해줄 스템은 50mm짜리 스템입니다. 스템 여기 길이가 50mm예요.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50mm짜리 스템입니다. 그래서 3cm 정도 핸들바를 좀 더 내 몸 쪽으로 당겨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내 몸이 조금 더 일으켜지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 그리고 뒷목이 당기는 뒷목 통증을 조금 더 완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달려있던 스템을 풀어줘야 되겠죠? 먼저 캡을 빼주고,
스템이 포크를 두 개의 볼트로 잡고 있죠. 그래서 볼트를 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 요거는 뭐 완전히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풀러주면 이제 바퀴는 고정되어 있고 핸들이 이제 막 자유롭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스템이 포크는 2점으로 잡고 있고 핸들바는 4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볼트를 풀러줘야 된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볼트는 완전히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핸들바가 스템에서 이탈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렌치가 지금 4mm짜리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스템을 쓰시는지에 따라서 이 렌치의 사이즈는 다양하겠죠. 핸들바를 내려놓고 스템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템에 볼트를 다 뽑아주시고 새로운 스템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템을 띄워주고 앞쪽에 볼트가 4개가 있으니까 한쪽 볼트에 힘이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있는 볼트는 다 조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케이블 조여줘야 되겠죠? 위에 있는 케이블 조여주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했던 스템이고요. 이제 새로운 스템을 꼈는데 이 스템의 이 높이가 새로운 스템의 높이가 기존 스템의 높이보다 약간 지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 밑에 보시면 스페이서가 3개가 있는데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2개가 있는데 스페이서를 하나 빼주는 게 좋을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길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게 너무 길다 하면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새로운 스템이 지금 기존에 껴있던 스템보다 길이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지금 요 포크의 요 축보다 지금 한 5mm 이상 올라왔죠. 지금 스템이 더 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거 꼈을 때는 이제 적당했는데 새로운 스템을 끼니까 여기가 5mm 정도 갭이 남는다.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립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조립을 해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여기가 볼트 2개로 여기 1개, 그 밑에 또 1개, 볼트 2개로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가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이 위에 볼트가 조립되는 부분에는 파이프가 없어 버릴 수도 있겠죠. 이 스템이 위에 부분이 길이가 많이 더 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스템이 볼트 2개로 지금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 볼트가 있는 부분에 요 포크에
이 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위에 볼트는 빈 공간에 허공을 조립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 포크의 요 축과 스템의 이 높이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조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템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걸 다 분해를 해버리면은 요 스템과 이 스페이서 사이사이에 틈이 약간씩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보고선 이게 적당한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mm가 좀 넘게 남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스페이서를 하나를 뺐더니 높이가 적당하네. 그러고선 조립을 했는데 이 스페이서 사이가 간격이 이제 따닥따닥 붙으면서 오히려 조립이 끝났더니 조립을 하고 보니까 포크 축이 더 기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스페이서를 또 하나 더 끼워줘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이 스페이서들 사이에 이 간격이 약간씩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을 하지 않고는 좀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크를 빼서 스페이서를 하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서를 빼고 꼈더니 지금 스템이 지금 포크 끝단과 단차가 한 2mm 정도 남았어요. 2mm 정도면 적당해 보이는데 이게 또 조립을 하고 나면 오히려 포크가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템을 체결하실 때, 조립을 하실 때 여기 옆에 볼트가 2개가 있고 여기 위에도 볼트가 하나가 있죠. 조립을 하실 때 이 위에 있는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볼트를 체결을 해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 있죠. 이 스페이서들 사이에 틈이 약간씩 벌어져 있다. 그런 상태인데 이 옆에 거를 먼저 조여버리면은 스페이서들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스템이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전거는 이게 그냥 틈이 다 벌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조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템의 요 두 볼트 2개를 스템의 볼트 2개를 조립을 완전히 끝내고 나면 이 위에 거는 뭐 조립을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볼트를 요 캡을 먼저 조립을 해 주시고, 조립을 해 주시면서 이제 스페이서들 사이에 벌어져 있던 틈이 따닥따닥 붙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있는 볼트 2개를 조립을 해서 조립을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스페이서를 하나 뺐죠. 그리고 위에 있는 캡의 조립을 마쳤습니다. 캡을 조립을 다 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스페이서들 사이가 지금 따닥따닥 붙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 자전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쳐보면서 이게 뭐 유격이 있는지 흔들리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땅에다 이렇게 바퀴를 눌러보고, 그러니까 핸들바를 눌러보고 땅에다가 이렇게 쳐봤는데 뭔가 유격이 없다, 뭐 탄탄함이 느껴진다 하면은 스페이스 하나 빼는 게 맞구나, 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바닥에다 막 쳤더니 뭐 이게 핸들이 덜그덕덜그덕 거린다, 바퀴가 덜그덕덜그덕 거리고 핸들이 덜그덕덜그덕 거린다. 왜 덜그덕덜그덕 거리죠? 그거는 이 스페이서들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갭은 왜 있죠? 그거는 이 스템을 끼우고 스페이서들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이게 밀착이 된 상태가 요 포크의 축보다 더 짧다, 포크 축이 오히려 더 긴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간격이 남아가지고 간격이 벌어지면서 덜그덕 거리겠죠.
흔들어 봤는데 덜그럭거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템과 스페이서들 사이에 유격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서 하나 빼는 게 맞구나. 스페이서를 하나 빼고 조립을 했는데 뭐 유격이 없다. 스템과 스페이서들 사이에 유격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립을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흔들고 땅에 쳐보고 눌러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유격이 있다. 스템과 스페이서들 사이에 유격이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좀 전에 하나 뺐던 그 스페이서를 다시 끼워주고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제 자전거는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다. 스페이서를 하나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조립을 하기로 하고 탭을 한 번 더 잘 조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바와 바퀴가 90도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바퀴와 90도가 맞는지 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조립은 이 두 점만 잘 체결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뭐 그냥 핸들바랑 바퀴랑 50도가 잘 맞는지 보고 조립을 마쳤습니다. 쉽죠? 어떻게 하는지 뭐 그냥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하실 거고 스스로 자가 정비도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스템을 갈아 끼워 줄 때 스템을 교환을 해줄 때 이 스템 높이에 따라서 여기 껴있는 스페이서를 빼줘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빼줬지만 반대의 경우 새로 끼는 스템이 이 높이가 오히려 기존 스템보다 작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추가로 스페이서를 구해가지고 끼워줘야 되겠죠.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스템을 조립할 때 이 포크보다 스템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포크 끝단보다 스템의 끝단이 너무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포크의 끝단보다 스템의 끝단이 위로 너무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스템을 볼트 두 개로 체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볼트를 체결을 해줄 때 이 위에 있는 볼트 있는 위치에 포크가 없으면 그 볼트는 그냥 허공에 체결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포크의 튜브의 길이와 이 스템의 길이를 봐가면서 이 높낮이를 최대한 갭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높이를 이제 맞춰주는 작업을 할 때 그냥 눈으로 스템을 끼워보고 눈으로 보고 뭐 남아있는 갭이 얼마니까 얼마 뭐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만 스템과 이 포크 튜브의 끝과 스템의 이 높이가 이 단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보고선 적당하네 하고 조립을 해도 되지만, 그 단차가 작을 경우에는 한번 조립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스템을 뽑은 상태에서는 지금 요 스페이서들 사이에 갭이 약간씩
생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크의 끝단과 이 스템의 높이의 끝단이 너무 갭이 적을 때는 한번 조립을 해줘야 된다. 너무 갭이 적은데 그냥 조립을 했을 경우에 그 스페이서들 사이에 갭이 이제 다 줄어들고 스페이서들끼리 따닥따닥 붙으면 오히려 스템보다 이 포크의 축이 더 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조립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템의 높이가 포크의 높이보다 약간은 높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조립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템을 조립을 할 때 요 축에 볼트가 있고 여기 옆에도 볼트가 2개가 있는데 볼트 3개 중에 위에 있는 볼트를 먼저 조립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볼트를 먼저 조립을 해줘야 이 스템과 이 스페이서들 사이에 간격이 없이 요게 이제 따닥따닥따닥 밀착이 잘 돼가지고 스템이 이제 붙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볼트를 이제 잘 조립을 해서 이제 조립을 완성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포크의 이 축이 더 긴지 아니면 스템이 더 이제 높은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일단 한번 요 위에 있는 볼트만, 위에 있는 캡을 씌워놓고 볼트만 조립을 했을 때 이 자전거를 바닥에다 이렇게 통통 튀겨보면은 알 수가 있다. 통통 튀겨봤을 때 이게 체결이 잘 됐으면은 이게 든든하게 흔들림, 유격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포크가 스템보다 더 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격이 약간씩 있으면서 이렇게 통통 치면은 덜그덕거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덜그덕거림이 없으면 이게 적당한 높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덜그덕거림이 있으면 스템을 하나 더 끼워 넣어 가지고 포크의 축보다 스템이 조금 더 높이 올라오게 해서 조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요거를 먼저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체결할 때 이거를 너무 세게 조립을 하면은 이게 이 포크가 여기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레임에 포크가 꼽혀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스페이스들이 쭉 꼽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스페이스 밑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프레임 사이에는 이게 볼 베어링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세게 조여버리면은 볼 베어링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뭐 손상이 되는 것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손상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세게 요 볼트를 조여주시면 안 되고 그냥 스템과 스페이서들 사이에 간격만 없어질 정도로 적당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